지금부터 2023년 이종 펠로우십 프로그램 비대면 제안 요청, 대면 비대면 제안 요청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이종특불 양보민 과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이종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오늘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안 요청 설명회는 이종 펠로십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과정별 전문 교육기관들의 입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현재 2023년도 이종 펠로십 프로그램 5개 과정, 총 8개 사업의 입찰 공고가 진행 중 또는 진행 예정에 있으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 시작에 앞서 재단 이종특불 직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특불 전체 업무를 총괄하시는 정혜지 팀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종특불에서 일공과정과 수요조사 및 기획을 맡고 있는 양보민 과장입니다. 이어서 인상 과정을 담당하고 계신 김정윤 대리님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상 과정과 보건 인력 교육 전문가 과정을 맡고 계신 강진솔 주임님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대응과 보건 정책 과정을 맡고 계신 정다은 주임님입니다. 다음으로 교원 양성 과정과 보건재정 국제 과정, 재활 과정을 맡고 계신 이정은 주임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위 과정을 맡고 계신 이라빈 주임님 소개드립니다.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설명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욱 펠로십 프로그램 및 위탁 운영 개요 전반에 대해 이종욱 스쿨 정혜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며 바로 이어서 올해 사업 제안 및 제안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후 과정별 입찰 관련 Q&A를 진행한 뒤에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이종욱 스쿨 정혜진 팀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 펠로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종 스쿨의 정혜진 팀장입니다. 저는 이종 펠로십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올해 진행될 예정인 제안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종 펠로십 프로그램은 중점 협력국 중 보건 양성 수요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국가 위주로 2개월에서 2년 기간의 중장기 초청 연수를 제공하고 사전 교육부터 본교육, 산업 적용 및 현지 보건 현황 개선을 위한 전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 넘게 3개국 이상에서 수요를 제출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과정을 기획한 후 예산을 확보하고 협력국 보건부에서 과정별 참여자를 추천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설된 현재 총 8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규 수행기관 선정 대상 과정을 이중 임상, 보건의료 교육 전문가, 감염병 대응 전문가, 보건재정 경제 과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과정 중에 임상 및 학위 과정의 경우는 세부 전공별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올해 신규 수행 기간을 선정하는 과정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종 펠로십 프로그램의 추진 체계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재단, 협력국 보건부, 연수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연수기관은 개설된 프로그램의 세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연수생 초청 및 초청 전 개별 수요 파악 및 초청 연수, 귀국 직후 현업 적용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연수생 선발 및 연수 실질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협력국 정부로부터 연수생을 추천받은 이후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협력기관을 선발합니다.
연수 수행기관은 연수생 선발부터 초청 연수, 사후 관리를 위한 현지 컨설팅까지 함께합니다. 현재 일부 과정은 신규 수행기간 2차로 진행 중이고 일부 과정은 단연대 또 계약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서 연수생 선발 면접을 완료하여 입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입찰을 통해 신규 수행기간 선발이 완료되면 해당 과정에 대한 연수생 선발 면접을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신규 수행기간 선정 대상 과정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감염병 대응 3개 세부, 임상 5개 세부, 그리고 보건인력 교육 전문가, 교원 양성, 보건지정 경제 총 이렇게 5개 형태별 과정입니다. 이과의 주요 과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수생 선발, 초청, 연수 운영, 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그리고 전반적인 성과관리 등입니다. 특히 신규 분야인 보건지정경제나 신규 국가인 키르기즈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된 과정의 경우는 재단과 함께 국별 분야별 연수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도 과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이 과정별 협력 국가 및 예산 인원수, 계약 기간, 연수생 초청 기간 예산 등을 정리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8개 프로그램 총 115억 원 규모의 발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달 전 나라장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쪽을 펠로십으로 검색하시면 사전 규격 검토 중이거나 공고 중인 개별 과정에 대한 제안 요청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고가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관심 과정을 알려주시면 앞서 인사드린 과정별 담당자가 공고가 뜰 즉시 알림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연수사업의 효과가 단발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성과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재단은 20년 신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21년 임상과정 대상으로 산출 단위인 만족도, 성취도, 현업 적용도, 진보 연습성 등의 성과지표를 시범 도입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2년에는 개선 사항을 완료하여 각 과정별 평가지표 도구 고도화를 진행하고 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22년 과정은 기획 단계부터 신규 성과관리 툴 적용을 통해서 연수사업의 통합 성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관련돼서는 사업 추진과 단계에 따른 평가 항목과 평가 주체에 따른 평가 방법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연수 전반에 걸쳐서 연수 기간 전 기획과 준비 단계에서 사원과 투입, 연수 수행 단계에서 연수 과정, 연수 후 관리에서 반응, 학습,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됩니다. 측정 시점에 따른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사전 요구도 조사, 연수 직전에는 투입 및 준비 과정에 대한 평가, 종료 시점에는 역량 향상 및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추천 연수 종료 후 귀국 시에 현지에서 현업 적용도를 측정하고 지속적인 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장기 지표의 성과 달성 및 확산을 측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속 지원 및 연계 사업 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도 하고 전문가분과 함께 현지에서 세미나나 컨설팅을 진행하여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관리에 대한 계획을 재단과 협력기관이 함께 수립하여 연수생의 역량 강화가 현지 보건 체계의 개선과 양국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수기간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 조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된 부분인데요. 연수기간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은 연수과정 수행 후 도출한 제안에서 타당한 내용이라고 판단된 의견 중에서 실패 사업에 반영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투입 적절성의 경우는 연수교육 과정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었는지 교육 과정의 질 평가가 포함되게 됩니다. 자원의 투입은 시설과 공간, 학습 자료와 기자재, 교수자 등을 평가합니다. 반응과 학습에 대한 부분은 연수생 만족도 설문지 및 역량 성취도 평가 결과를 측정합니다. 지속 가능성 목적에 부합한 연수 후 프로그램 진행 여부는 연수 관리가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만족도, 성취도, 직무 연습성, 업무 향상도, 교류 지속성 등은 전 과정에 공통으로 측정하는 목표지표로 교육의 목표나 내용, 연수 환경에 대한 연수생의 만족도, 연수 재참여, 추천 예상, 한국에 대한 인지도 상승 등을 설문지를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역량성 지도는 지도교직 평가서, 연수생 자기평가서 등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보통 직무 연습성, 업무 향상도 교류 지속성 등은 연수 종료 후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과정별 기간, 연수 기간 및 일정에 따라서 현업 복귀 직후에 진행되기도 하고 1년 후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직무 연속성은 연수생의 현재 직무가 연수 전 직무와 일치하는지, 연수 목적과 부합한 기관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연수 수료 후 이탈률을 측정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현지 중앙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공 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탈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연수생들이 수년에 걸쳐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활약하고 있는지, 동일직군에서 상급으로 프로모션을 받았는지, 국제 기도 등으로 스카웃이 되었는지 이런 여부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기 표로 정리된 5개 지표는 단기 성과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정과정 공동지표로서 연수기관에서 채점 관리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평가지표와 평가 방법, 도구 내용을 참고하셔서 입찰 제한 시에 성과관리 계획 소안을 제시하시고 선정되신 이후에는 특수보고 단계에서 최종 계획을 함께 수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수 첫주 전에 평가 정 도구 양식을 검토해서 과정별 내용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단계별 지표 측정 후에 최종 보고 단계에서 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성과관리 보도와 외에도 그간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연수 협력기관 및 수료생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 사업 운영 체계를 수습하여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사업 수행 인력의 처우를 현실하였고 행정 업무를 위탁하여서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을 건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예비비 항목 추가 등 예산 운영 유연성을 개선을 하였으며 23년은 22년 운영 경험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업무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비 집행 기준을 보다 더 현실화하는 등 지침 예정을 추가 진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연수생 숙박비 단가도 조금 상향 조정했고 아직은 많이 모자란 감이 있지만 그리고 정착지원물품 제공이나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수행기관에서 이제는 일괄 행정위탁기관으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표로 좀 더 정리를 하였으니 보시기 바랍고요. 그리고 이제 재단이 직접 제공하는 공통과정도 좀 더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 현장사업의 이해 및 사업부서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수생의 액션 플랜 중 우수한 내용은 소규모 프로젝트화 하여서 KGA 활동으로 현지에서 실행을 지원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개발되도록 현지보건당국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표가 좀 내용이 많은데요. 나중에 이제 자료는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연수 운영 단계에 따른 재단, 행정전문기관, 연수기관별 주요 업무를 보는 후입니다. 재단과 연간 계약된 행정위탁기관은 항공권 및 보험가입, 비자 발급, 숙소 예약, 입출국, 공항 픽업 및 숙소 입소, 한국 생활 안내, 지원물품 제공 등 입국 지원부터 행정위탁기관이 이제 건강검진, 응급대응, 외국인 등록, 계좌 개설 등 연수생 생활 지원, 그리고 국내 관광 등 문화체험, 수료증 및 이제 그 지도교수님 감사패 제작 등 연수 운영 지원을 전반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참여하셨던 기관들도 훨씬 나아졌다는 평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 올해 좀 더 포함하여서 위탁기관과 연관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보다 더 편리하게 연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 종료 후에는 귀국 항공편 안내, 숙소 픽업, 공항 송역, 위탁 수화물 처리, 응급상황 대처 등을 제공하여 연수생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단은 수요조사 기획 그리고 성과 확산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연수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생 현업적인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수기관 선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과정 제한서 접수 시기가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나 과정별로 차이가 있으니 세부 일정 및 내용은 과정별 입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공고 진행 후 제한서 접수 시에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연수생 지원서는 이미 전 과정 취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원자가 다행히 추천 반원 가는 인원이 2배수 이상 되기 때문에 재단과 공동 면접을 통한 최종 연수생 선발이 첫 과업이 되십니다. 과정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수생 입국 시기는 7월, 통합 입교시는 7월 25일경이 예상됩니다.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 이행 방식으로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 이행 시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대표 기관이 작성하시고 모든 참여 기관이 승인을 하여 최종 제출을 주최 가능하니 이 일정을 고려하여 진행 부탁드립니다. 연수기관의 형태가 병원, 학교 또는 연구소 등으로 업종 코드가 유사하고 과업이 교육훈련으로 동일하여서 다수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룰 경우 분단 이행 방식보다는 공동 이행 방식이 적합하다는 2달 전에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동 이행 시에도 대표 기관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급이나 정산은 업체별로 독립 진행되게 됩니다. 낙찰자 선정은 기술점수 90, 가격점수 10, 100점 만점에서 가격평가 10점을 제외한 90점에 대해서 재단 내에서 기술평가를 진행합니다. 기술평가에서 76.5점 이상의 득점한 기관 중에서 가격점수를 합산한 최고 득점자를 우선 해당 득점자로 선정해서 협상 후에 계약을 진행합니다. 기술점수는 정량평가로 국제개발 협력 연수 운영 경험 5점 및 정성평가인 제안사업 발표 85점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사업 제안 발표는 해당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보통은 입찰 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기술평가위원회가 실시되니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량평가는 총 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연수 운영 경험이 있는지 실적 증빙을 통해 확인합니다. 실적 증빙은 제안서 제출 시에 제출하시지 않으면 반영이 어려우니 제출 시에 꼭 빠짐없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실적의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되게 됩니다.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반으로 대면으로 진행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비대면 전환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에 대한 이해, 목표, 투입 인력, 운용 계획, 성과 관리 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런 펠로십 프로그램의 승격을 잘 이해하고 교육 과정 및 기획 운영, 연수생 지원, 현업 복귀한 연수생의 성과 관리를 지원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이 사업 수행 계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그 외에도 성과 관리 및 홍보, 연수 개선에 대한 제언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시면 점수에 많이 유리하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은 50장 이내로 작성을 권고드립니다. 여러 과정을 동시 진행하는 감염병 대응 과정의 경우 과정별 세부 제한 내용을 별첨으로 첨부하셔도 좋으나 본문의 분량은 가급적 공통사항 위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제안서 작성 세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개요 및 일반 현황은 기관의 실적 및 조직 구성이 물론 사업 이행에 적합한지를 검토합니다. 작성 항목은 앞선 평가 항목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수행 계획 부분이 가장 배점이 높으며 기관의 차별점을 부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글로벌 보건 인력 교육에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협력국 체계 개선의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을 좀 전략적으로 기술하시면 높은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이제 입찰 시 제출할 자료 등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안서, 등록증, 기관 소개 자료, 참여 인력, 그리고 수행 실적, 사약서 등을 제출하시고 또 선정된 기관은 계약 체결 후에 산출계약서, 기초내약서, 사약서, 업무과정 안내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제안서가 기술협상 이후에 수정된 경우에는 최종본을 이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사업 수행이 끝나고 나서 최종 승인된 결과 보고서와 함께 완료계획가 접수되면 용역이 완료되게 됩니다. 과업이 완료되면 잔금을 정산받으신 후 확약서, 정보금액 대장, 보안 정보표 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입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입찰 관련 궁금하신 점들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구글 폼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당 주인님께서 사전 질문을 읽고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은 주임입니다. 구글 폼으로 몇 가지 질문 주셔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령 강사님 선생님께서 역학 과정의 경우 1차, 2차 연수생이 각각 15명입니다. 연수생 4명당 실무 간사 1인이 필수인 경우 4명의 실무 간사가 필수인 것으로 봐야 하는지 3명의 실무 간사 1인 5명 기준으로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15명 연수생 기준으로 3, 4명 책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안서 함께 올라간 산출 내역서에는 15명 기준으로 3명 기준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전 가격 산정을 위해 역학, 진단 과정이 통합된 가격 제안서 산출 내역서 양식이 별도로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기관별 가격 제안서를 총 금액 내에서 2개로 나누어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통합 가격 제안서 양식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 과정별로 3개가 별도로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6개 종류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공동 이행 방식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원별 실적 지분이 이제 있는데요. 이거는 과정별로 금액 비율에 따라서 이제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서 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이제 과정별로 과업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공동 이행의 경우 추후 정산 시 각 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주 기관에서 통합하여 예산을 관리해야 하는지 예산 운영 방식이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공동 이행인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대금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정산도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공동 이행이더라도 통합 제안서 제출이랑 계약, 그리고 공통 과정 운영, 사실 인용 대상으로 하는 일주일 과정, 이 경우에는 이제 3개의 세부 과정들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들어왔다면 함께 협업을 하게 되지만 기타 과정 운영 관리라던가 산출물 제출, 또 재단 소통하는 이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별로 개별 기관에서 저희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각 과정을 담당한 기관이 과정에 따른 예산 편성, 부가세 포함을 따로 하여야 할까요? 계약 이후 현금 지급 시 각 기관의 부가세 제외 후 입금이 되는 방식일지 궁금합니다. 네, 부가세 제외 여부는 이거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 시에 기관 특성에 따라 부가세가 포함되면 세금 계산서, 부가세 및 포함되면 전자 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3년 또 다른 질문은 23년 이종호 펠로우십 안내 자료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회랑 드릴 수 있도록 추후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녹십자 의료재단에서 김지원 선생님 질문 주시는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질문 주신 내용과 동일한데요. 분당 이행이 아닌 공동 이행으로 계약 시 계약금을 기관별로 별도 지급 및 정산할 수 있는지, 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하고 개별 대금 지급 및 개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코피에서 운영하는 자체 과정에서 한국어 강의 등을 소화하시는지, 네, 각 한국어 강의는 각 기관별로 오리엔테이션 때 실시를 해주시면 되고, 다만 7월 25일에 예정되어 있는 코피 통합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한국 문화 강의가 일부 진행이 될 예정이고, 또 저희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한국어 강사분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윤문수 교수님 말고 교수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몇 페이지 이내라는 내용이 있을지 문의 주셨고요. 앞서 팀장님도 안내해 주신 것처럼 단명 인쇄 기준 50장 이내 작성을 권고드리고 있고, 추가로 세부적으로 기관별로 이제 필요한 내용은 첨부 자료로 별도로 제출 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제안 요청서 37페이지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해 주시면 저희 과정 담당자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주셔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 과거에 통합 유상 과정을 통합해서 그래도 네, 부산 과정 담당하고 있는 김정대리입니다. 부산 과정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해서 별로 그다음에 과별로 부산 항목끼리 묶어서 한 3개의 국가씩 좀 모둠으로 해가지고 제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별로 예산이라는 거 15페이지. 지금 올해 인상 과정의 경우에 가나, 에티오피아, 캄보디아가 하나의 과정을 붙게 예정이고, 네,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간다,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마지막으로 라오스가 있는데요. 세 단계에 뭉쳐서 진행되는 그 통합 과정들이어서 저희가 1단계에서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세 단계의 연수 과정 계획을 좀 세우는 과정 그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렇게 해서 대략 23년 첫째 연도에는 정확히 첫 초에는 이제 4명씩 12명, 우간다, 인도네시아, 탄자니아도 4명씩 12명, 라오스 7명,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은 셋 6 정도로 지금 예상해서 추진 중이고요. 이 부분은 상당 협력도 포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추천 연수를 진행하고 저희 협력 기관과 함께 우즈벡 현지에서 입상 실습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후에 제안 요청도 한번 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으로 윤문수 교수님께서 발표 자료는 메일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내 메일 보내드린 메일로 회신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 백혜준 선생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소속 연구생 백혜준입니다.
질문 읽어드리면, 입찰 시 제출하는 기술평가용 PPT는 발제를 위한 것인지, 평가 시 참고용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발제를 한다면 발제 시기는 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 기술평가용 PPT는 발제를 위한 PPT이기도 하지만 결국 기술평가위원회가 그 정성 제안서와 함께 평가용으로 참고하게 됩니다. 그 발표 내용이 얼마나 요약적으로 잘 담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발제 시기는 저희가 입찰 종료 후, 은사열 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로 최대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별 입찰 종료 시기를 보시고 그 이후 일주일은 어디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안 잡아주시고 평가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민문수 교수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8페이지 42명, 42명 총 84명인데 제안 요청대는 82명으로 나와 있어. 이 부분은 네, 84명이 최종 맞습니다. 네,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용태승 교수님. 연수는 선정되면 바로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연수 대상자는 이미 선발이 되었나요? 위탁 내용에는 연수생 선발도 위탁 기관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 질문이 무슨 답변입니까? 네, 연수 선정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지만 착수가 되면 연수 선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탁 기관에서 저희 코피 본부와 사무소와 함께 연수생 선발 면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원서는 다 접수가 된 상태이고 지원서를 토대로 저희 재단 본부 담당자와 연수생 선발 면접을 진행해 주십니다. 네, 임문수 교수님, 기자재 구매비가 현지 산업 적용 지원비로 바뀌었는데 금액 규모와 국내 또는 현지에서 구매해서 지원이 가능한지요? 금액 규모는 산출 계약서 기준으로 단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상한선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기자재 구매 같은 경우, 현업 적용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좀 금년도부터는 최대한 연수생 출국하는 시점 전까지 가급적이면 연수생들이 직접 이제 핸드캐리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국한 이후에는 배송이라든가 어떤 숙송 이걸 통해서 하는 거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현지에서 구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재단과 상의를 주셔서 필요하면 진행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추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한 그 사유가 굉장히 몇 년 동안 많은데요. 저희가 그 연수생들이 직접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에 현지 운송하고 통관하고 그 이제 기자재 활용을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구매해서 가지고 가는 소형 기자재가 아닌 경우에는 현지에서 현지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든지 기관이 그러면 이제 도네이션 레터를 수령증을 쓰게 되고 도네이션 레터를 저희 그 재단에 발급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학위과정 연수생들이나 이런 학술 연구 지원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연구비로도 현지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게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명지병원에서 추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통합이
통합 입교식은 연생 모두 대면 참석으로 진행되는지요. 연생 입국 일정, 연수 시작 일정 조율에 참고하고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통합 입교식은 대면 비대면 같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7월 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연수생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상태이면 대면 참석을 권장하고요. 만약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이면 비대면 입국 가능합니다. 네, 윤문수 대표님께서 추가 질문 주셨는데요. 면접 후 건강검진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오는 것이지요. 네, 면접 후에 현지 건강검진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입국 후에도 건강검진을 이제 2번 거치는데요. 면접 후에 진행하는 현지 건강검진은 본인 부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으로 공통과정서 38초 대략 판단하면 되지요. 감염병 공통과정의 경우에는, 착수부터 이제 입국 시점 시기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제 입국하면 이제 총 8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염병의 경우에. 근데 그 첫 번째 첫 주가 공통과정 이제 42명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8월 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약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제 착수 이후 8주 중에 가장 첫 번째 주가 공통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저희 Q&A 시간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 혹시 추후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저희 나라장터 공고에 첨부된 제안 요청서에 각 과정별 담당자분들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메일 또는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기존의 아프리카 중남미 팀에서 제안 설명회가 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일정 지연으로 추후에 관련해서는 변경 일정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3년 이종 펠로시 프로그램 제안 요청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입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추가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서 여기까지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염병 세계 과제 중 질병 연구는 거래를 얼마의 범위로 포함해야 하나요? 네, 원래 감염병 세부 과정 중에 질병 진단 및 연구 과정은 그 시초가 감염병 결핵 과정이어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고, 금년도부터는 결핵만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의 질병들을 대상으로 지금 과업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 결핵의 범위를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명시를 하고 있거나 뭐 어떻게 권고 드리는 거는 아니고, 좀 질병을 넘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또 질병 연구, 진단 및 연구를 좀 그런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과정으로 잘 기획해서 제안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원자들 중에서 국립결핵 연구실이나 이런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신 분들이 많이 선정이 되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세부 커리큘럼을 테일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원자들 보면은 좀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이후로 그런 쪽도 있고 또 다른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요구가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최종 선발 인원과 사전 내부도 조사를 통해서 커리큘럼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